단언컨대 불륜 증거 수집 방법은 이 영상 하나로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백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륜 증거 수집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상대방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심증이 있는데 물증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행위가 불륜 증거 수집 방법 중에 불법에 해당하고 어떤 경우가 합법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언컨대 불륜 증거 수집 방법은 이 영상 하나로 종결됩니다. 제일 먼저 배우자 휴대전화에서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에는 카카오톡, 문자, 사진, 그리고 통화 내역 등 불륜 증거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제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이런 증거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혹은 또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경우에는 둘 다 해당이 되고,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다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따라서 내가 이혼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증거를 취득했다고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례가 굉장히 드물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혼소송 중에 이제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이 어떤 증거 취득 과정에서의 어떤 위법 사유를 들어서 형사고소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판사님이 안 좋게 보기 때문에 괘씸죄에 걸려서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거나 위자료 액수가 징역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나고, 그리고 실제 비밀침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상대방이 나를 비밀침해죄로 고소를 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담당 변호사가 있다면 그 담당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을 하시면 되고, 만약 변호사가 없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 이제 조사를 받으실 때 우리 부부는 평소에 휴대전화를 공유하는 사이였다. 그리고 심지어 나는 휴대전화가 열려 있는데 카톡이 와서 우연찮게 보다가 어떤 불륜의 그 정황들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비밀침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이제 피력하는 주장인데요. 실제로 저희 의뢰인이 비밀침해죄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혼소송 도중이에요. 그때 이제 제가 입회를 같이 해서 비밀침해죄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고, 나아가 추가로 기대 가능성이 없다는 점까지 피력을 해서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럼 배우자 휴대전화에서 이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배우자 차량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이제 배우자 차량에는 그 블랙박스를 통해서 녹음된 내역, 혹은 행선지, 혹은 후방 카메라 영상 등을 포함해서 이제 모텔에 출입하는 그 정황이나 사진, 영상 등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다만 조심하셔야 하는 것이, 배우자 차량 내부에 녹음기를 설치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 배우자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제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실제 이혼 소송에서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만약 걸리게 될 경우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비밀침해죄 같은 경우에는 빠져나갈 구멍이라도 있었지, 이 두 가지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배우자 차량에서 어떤 불륜 증거 수집을 하실 때 만약 배우자와 평소에 차량을 공유하지 않고 각자 관리하고 있었다면 차량 수색죄 혹은 절도죄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셨다면 평소에 차량을 공유하셨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 내부에서의 이제 증거 수집 방법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자백 받아내기입니다. 보통 이혼 소송이나 상간자 소송에 관해서 이제 상담을 원하셔서 오시는 분들 중에 그 배우자나 혹은 그 상간자가 외도 사실을 자인했다라고 하면서 녹음한 내용을 틀어주시거나 아니면은 그런 카카오톡 내역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바람을 폈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만 가지고는 이 소송에서 승소하기 힘듭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상대방한테 내가 이제 자백을 받아내려고 준비를 중에 있다면 반드시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와 그리고 몇 날 며칠에 어디로 여행을 다녀왔지, 나는 이미 다 증거를 확보해 뒀다. 이혼 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데
왜 그랬는지 이유라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슬슬 구슬려서 그거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셔야 돼요. "나 바람핀 거 다 알아." 해서 "미안해." 라고 이런 대답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증거만으로는 이제 상간자 소송이나 이혼 소송에서 이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따라서 자백 받아내기 방법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번째는 흥신소 활용하기입니다. 흥신소는 이제 하루에 한 15만 원부터 60만 원까지 비용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데 흥신소에서 불륜 증거 수집을 하는 와중에 불법이 자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이제 둘이 데이트하는 사진을 많이 찍거나 혹은 모텔에 출입하는 사진, 모텔에서 이제 나오는 사진 등을 이제 많이 촬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그러한 방법들 중에 이제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이라든가 혹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혹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여러 가지 불법이 자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문제는 의뢰한 사람이 흥신소와 같이 공범으로 엮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흥신소에 정의뢰를 하고 싶으시다면 통비법 위반,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서를 받으시거나 혹은 그러한 기록을 문자로 남겨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추후에 이제 법 위반 행위로 흥신소가 어떤 형사고소를 문제가 됐을 때 같이 교사범으로 엮여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그럼 도대체 불륜 증거 수집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렇죠. 배우자 핸드폰을 보면 비밀침해죄, 따라다니면서 불륜 증거 수집하려고 하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배우자 차량에서 이제 어떤 블랙박스라든지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면 차량 수색죄, 절도죄에 해당될 여지도 있고, 저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어떤 일반인의 법 감정과 실제로 이런 불륜 증거 수집을 위법 사유로 굉장히 막아놓은 법 제도 간의 괴리감이 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설명드린 것들은 개개인 그 사유마다 100%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와 상의 후에 적절한 증거 수집 방법을 활용해서 불륜 증거를 수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사 위법성이 입증이 돼서 위법 수집 증거가 된다 하더라도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에서는 자유심증주의에 의해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혼 소송과 관련된 여러 정보와 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